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상승 반전하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추석 전에 이러한 약세 흐름을 보인 증시가 과연 연휴에는 증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의 통계 결과를 나타낸 결과 추석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69%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도 추석 지나면 주가는 좀 오르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권가에서는 예년과 이런 흐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미 정치권 갈등 등 불안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다르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들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또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톡방도 열어놓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속 시원히 종목 상담 봐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시장에 대한 연휴를 앞둔 코스피 코스닥 상승 반전됐다라는 부분,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오늘 화려하게 시장의 데뷔전을 마친 밀리의 서재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국내 증시가 추석, 장기 연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일제히 오전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는 좋았죠. 코스피가 살짝 올라가면서 2,465포인트 전 상승으로 고개를 들며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대로 강세 보이면서 840선을 지지했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개장 낙폭 축소대 아니면 관망색 확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속 게임들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강했다라고 아까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개별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좀 매기가 쏟아졌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사의 긍정적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올 바이오파마 상한가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보타라는 키워드로 상반기 매출에 정말 최고점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대웅제약은 10%대까지 급등세가 이어지며 관련한 종목들이 개별주로 올라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데뷔전을 펼쳤던 바로 밀리의 서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 80%가 급등이 됐어요. IPO 흥행의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될지 장 초반에는 57,500원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이내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오늘은 종가 41,6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좀 활기를 돌게 만드는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된 만큼 앞으로 또 나가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다음 종목들의 공모주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원물산인데요. 유형자산 양도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은 10% 시간 내에서 껑충 뛰어 올랐고요. 메디포스트도 9%대까지 올랐습니다. 줄기세포 임상 치료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선정됐다라는 좀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메디포스트 9%대 그리고 두산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아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것 같죠. 5%대 그리고 TC 글로벌 역시도 6%대로 관련한 로봇주들도 들썩들썩 한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특징주가 다음 또 10월 장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면서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창용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제가 또 이렇게 예의상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설레네요. 네, 10월달 증시처럼 9월달 사실 좀 힘들었지만 네. 10월달 기대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네. 시장에 대한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9월 말일이었죠, 오늘이. 말일 거래일이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 좀 어려움을 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할만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는 9월 달에 또 어땠는가 요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9월 달이 사실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서도 9월 달 증시가 16% 이상 빠졌었고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3년 4년 전을 보더라도 증시 상황이 그렇게 9월 달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봤을 때 10월 달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뭐였냐면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좀 미쳤었던 것은 최근에 놓고 봤을 때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이것이 좀 발현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에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이 부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에 맞춰서 국채 금리도 전거래일에 또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금융시장이 또 부담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소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9월 달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요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줬던 시장이 그래도 양봉을 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코스피도 거의 1%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양봉을 좀 마감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시장이 되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9월 달 사실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잘 견뎌 오셨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10월 달 또 테마주 그리고 섹터별로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해 나가면서 10월 달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은 그렇게 매도를 좀 보여줬지만 코스닥 내에서는 매도를 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매도 물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 포인트고요. 그리고 기관은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9월 한 달 내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9월의 마지막 그래도 이나마 양봉을 보여주면서 10월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었다.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라 9월, 어서 와라 10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창용 대표님과 9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10월 가기 전에, 10월 오기 전에 좀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QR코드도 밑으로 열어놓을 테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 자 그럼 먼저 체크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또 보실 만한 이슈로 어떤 기사를 들고 오셨을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사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긴 한데요. 사실 네. 이 부분도 증시에 연관이 좀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보시면요. 대표이사가 동문이래. 근데 갈 곳이 잃은 개미들 정치 테마주들의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상승 효과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 효과도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을 놓고 봤을 때는 주도주에 대한 섹터가 없다.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이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강세를 보여줬었던 섹터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뭐 다만 로봇 섹터들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좀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아마 10월달 뭐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경험을 좀 해보셨겠지만 상승하는 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제고하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굉장히 연관성 면에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연관성 면에서는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구누구 동문이다. 근데 동문인데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고요. 뭐 곁다리 뭐 한 달이 건너서 누구누구 상장사 이사더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주의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급등락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일 주 포인트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9월 달에 아마 힘드셨던 상황이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실적주이긴 한데 그만큼 상승 탄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의 유혹 올해 이번 달 계속적으로 작용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 테마주 이외에 실적주로서 우리가 공략을 또 해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장기적인 투자 플랜에 맞춰서 봤을 때는 실적주로서도 또 따라가는 전략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치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분들은 당일날 매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 리스크도 피하고 그 해당 종목의 급락 리스크도 피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매수하시고 나서 손절을 잡고요. 뭐 특정 수익률 5%든 10%든 도달하게 되면 바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그래도 이런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문이사, 대표이사가 동문이래 이런 것 때문에 노을이라는 종목이 막 이렇게 급등락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사실 이제 보시게 되시면요. 이제 사실 3,000원대 하던 주가가 요 며칠 새 9월 달에 사실 요 며칠 새 거의 뭐 2배 이상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도 우리가 리스키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또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노을도 그렇고요. 또 다른 종목도 있는데요. 이런 게 전부 다 정치 테마주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너무 또 윗꼬리가 길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당일날 뭐 10% 이상 급락하는 그쵸, 거는 그쵸. 다반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또 다른 종목도 보시게 되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이 차트 보면은 안 들어가실 수가 없겠네요. 그쵸. 투자자분들이. 네, 근데 600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이제 근데 그쵸. 원이 넘게. 1,200원대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9월달 사실 힘들었죠. 9월달 힘들었던 상황에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눈이 안 갈 수는 없고 손이 안 갈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나 매매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전략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리스크 피하고 네. 종목에 대한 리스크 피하면서 매매하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너무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유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뭐 정치 테마주들은 주도주로서 하기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뭘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도주는 바이오 종목을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랑 주가 흐름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요. 다만 네. 정치 테마주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그나마 상장사 안에서 그 해당 기업의 사실 팩트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꿈을 먹고 자라는 건 바이오잖아요. 그쵸. 네, 네. 뭐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정치 테마주는 근데 사실 허울에 불과한 이슈가 많죠. 어떤 인맥주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실적도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니까 그쵸. 바이오 네. 쪽도.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그나마
이 시장 안에서는 대안적인 테마주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 떨어진 실적줄을 잡느냐,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주가가 탄력적인 테마주를 잡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정치 테마주를 잡기에는 사실 좀 리스키하고, 그나마 시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탄력적인 부분 작용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이다. 최근 패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개별주 시장 속 안에서 굉장히 주가 흐름을 탄력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차트일까요? 지금 알테오젠이라는 차트고요. 지금 실제로 45,000원 하던 주가가 75,0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9월 달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네. 시장 좀 안 좋았다, 요것을 좀 강조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오 업종들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테마주 이외의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뭐 조선이나 반도체 종목들은 다 무너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결과라든가 아니면 해당 기업의 파이프라인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 팩트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슈, 뭐 정치 테마주랑 성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이 팩트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우리가 탄력적인 종목들, 시세 많이 보여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말고요. 뭐 시세를 지금 보여준 종목들 말고요. 바닥권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봤을 때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바닥권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제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올리패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슈에 의해서, 근데 팩트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대응하면 이런 종목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웅제약이란 차트입니다. 오늘 뭐 증시 상황도 뭐 그렇게야 그렇겠지만 오늘 10%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막 가벼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급등을 보여줬다는 것은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하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전 차트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해당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이슈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10월 달에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공략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고 많이 봐야겠네요. 정치 테마주는 네. 단타로 보고요. 단타로 보고 네. 10월엔 또 바이오도 네. 보고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볼만한 종목들 여러분들 다 한번 세팅값으로 정해 놓으셨죠.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망준 다른 종목이에요. 팜젠사이언스. 네. 사실 제가 기존에 있던 종목들하고 조금 결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바닥주를 방송에서 많이 드리진 않는데요. 네. 팜젠사이언스가 바닥주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좀 설명 좀 드리면요.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은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MRI용 관련해서 조영제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호주에서 특허를 좀 등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팜젠사이언스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순환매 말씀을 좀 드릴 때요. 이 시세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접근,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팜젠사이언스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익주로 10월 달 내내 끌고 가자,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른 스윙 2, 3일 정도 보유하면서 공략하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팜든스타인스 자세한 전략은요. 제가 오늘 9시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팜든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1733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날려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홈런 또 할 만한 홈런 임박주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힌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RNA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땡땡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땡땡 패스. 그래서 이 종목에 네, 그래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메리트가 뭐냐면 가격적인 시장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따져봤을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주가 탄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에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술력은 올리고 리스크는 패스하고 과연 땡땡 패스 종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1733 누르고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맞추신 분들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정답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